한국 축구에서 학명으로 가장 두드러진 인물이 바로 지금 이 시끄러운 와중에 축구 대표팀 감독을 맡은 홍명보 감독입니다. 박종환 감독이 대표팀을 이끌던 1995년 한국팀은 코리아컵 준결승전에서 예선에서 쉽게 승리했던 잠비아에 패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 전날 박 감독의 억압적이고 비인격적 훈련에 불만을 품고 있던 홍명보, 황선홍 등 주전 선수들이 경기 전날 술집에서 대취할 정도로 술을 마신 사실이 언론에 보도가 돼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홍명보 선수 등은 징계 위기에 처했는데 이들은 그 제보자로 박 감독을 꼽았고 언젠가 안 갚음하리라 맹세했다고 합니다. 다음해 아시안컵 8강대 이란전에서 한국은 6대2로 참패하였습니다. 유례를 찾기 힘든 처참한 패배입니다. 특히 전반에 2대1로 앞서고 있었는데 휴식 시간 라커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후반에만 연속으로 5골을 먹은 것입니다. 당사자들은 부인하지만 이 사건은 축구계뿐 아니라 축구팬들도 의혹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박 감독은 결국 감독에서 물러났고 당시를 회상하며 자살까지도 생각했을 만큼 개인적으로도 충격이 컸다고 했습니다. 한국이 참패를 당하자 국내 언론들은 11회를 이끌고 있는 홍명보가 태업을 이끌었다. 박종환 감독을 끌어내리기 위해 선수들이 태업을 했다라는 등의 뒷말들이 나돌기는 했지만 끝내 참패 원인의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한 언론은 홍명보 선수가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지도하는 감독을 원한다며 스파르타식 훈련을 고집하는 박종환 감독에게 노골적인 반기를 들었지만 누구보다도 체계적으로 지도했던 아나톨리 비쇼베츠 전 감독에게도 노골적인 불만을 터뜨렸다고 전했습니다. 조중현 당시 KBS 해설위원조차 홍명보가 선수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것 같다. 옛날에는 감독의 그림자도 밟지 않았는데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모르겠다고 개탄했다고 합니다. 하석주 전 전남 감독은 최근 언론 매체 오센과의 인터뷰에서 11회는 그냥 봉사단체다. 내가 회장을 맡고 있다. 라고 밝힐 뿐 특별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었습니다. 선수들을 완전히 장악한 감독은 아마 거스 히딩크 감독이 유일할 것입니다. 부임 후 선수들을 지켜본 후 그는 자신의 스타일과 맞지 않는다며 이동국 선수를 대표팀에서 탈락시켰습니다. 이동국 선수는 당시 대표팀 부동의 스트라이커였습니다. 난리가 났지만 히딩크 감독은 꿈쩍 않았습니다. 이동국 선수가 한 방에 날아가는 것을 보고 당시 건방이 하늘을 찌르던 대표팀 선수들은 정신을 번쩍 차렸습니다. 긴 머리 휘날리던 테리우스 안정환 선수는 머리를 자르고 뽀글이 파마를 하고 트레이닝 센터에 나타났습니다. 이는 히딩크 감독이 레알 마드리드 등 명문 유럽 프로팀의 감독이었고 직전 월드컵에서 한국팀을 5대0이라는 처참한 스코어로 지식여버린 네덜란드 팀의 감독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월클 반열에 오른 손흥민과 차기 월클 이강인, 바이에른 민헨의 김민재 등이 즐비한 한국 대표팀입니다. 고작 K리그 선수발로 우승 몇 번 한 감독이 자기가 최고라고 자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과연 어떨까요? 제대로 된 절차도 밟지 않은 낙하산 감독인 주제에 선수들이 너무나 불쌍할 따름입니다. 2005년 8월 22일 홍명보 당시 대한축구협회 이사는 파주 국가대표 트레이닝 센터에서 시작된 KFA 2급 지도자 강습회에 참가했습니다. 홍명보는 지도자 자격증이 없는 상태였는데요. 지도자를 할 생각이었다면 상급 지도자 자격증부터 따야 했습니다. 상급 지도자 자격증을 따면 유소년이나 초등학교 축구교실에서 지도자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2급 지도자 자격증을 따려면 상급을 따고 2년이 지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홍명보에겐 예외 조항이 적용됐습니다. 협회는 국가대표팀에서 A매치 20경기 이상을 소화하거나 K리그 100경기 이상 출전한 경력자들에 한해서는 상급 지도자 자격증 없이 바로 2급 지도자 자격증을 딸 수 있게 했습니다. 2005년 9월 26일 협회는 딕 아드보카트 한국 축구 대표팀 신인 감독을 보좌할 코치 중 한 명으로 홍명보를 택했습니다. 지도자 자격증이라곤 전무했던 홍명보가 2급 지도자 자격증을 딴 지 3주 만이었습니다. 자격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2급 지도자 자격증을 보유한 자는 중학교나 고등학교 팀만 지도할 수 있었는데요. 당시 KFA 규정에 따르면 대한축구협회 1급 지도자 자격증이나 아시아축구연맹 A급 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한 자만 대표팀 지도자로 일할 수 있었습니다. 협회는 당시 지휘권을 갖지 않는 보조 지도자 역할이기 때문에 홍명보 코치의 1급 자격증 취득 여부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지도자 경력이라곤 지도자 수업 3주뿐이었던 홍명보는 국가대표팀 코칭 스태프에 합류한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홍명보는 국가대표팀 코치를 맡은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2006 독일 월드컵을 치렀습니다. 홍명보에게 국가대표팀 코치로 지도자 생활을 시작해
월드컵을 경험하는 데까지 필요했던 시간은 단 9개월이었습니다. 누군가는 평생의 꿈이 될 수 있는 월드컵을 경험하는데 홍명보는 속성 자격증 취득부터 돈으로 살 수 없는 월드컵 코치 경험까지. 정말 대단합니다. 이후에도 홍명보는 탄탄대로였습니다. 홍명보는 2006 독일 월드컵 후에도 국가대표팀에 남았는데요. 홍명보는 국가대표팀 코치로 2007 아시아 축구연맹 아시안컵, 2008 베이징 올림픽을 차례로 경험했습니다. 2006 독일 월드컵 16강 진출 실패, 2007 아시안컵 3위 및 음주 파문, 2008 베이징 올림픽 조별리그 탈락 등 대표팀은 실패를 거듭했지만 홍명보가 책임질 건 없었습니다. 홍명보는 2008 베이징 올림픽을 마친 후 감독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많은 축구 팬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한국은 한 수 아래로 평가받았던 UAE와의 준결승전에서 연장 접전 끝에 0대1로 졌습니다. 한국은 이 대회에서 3위에 머물며 홍명보의 경질이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홍명보는 경질되지 않았습니다. 아시안게임은 금메달이 아니면 의미가 없는 게 분명했고 지난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에서 3위를 한 박항서 감독이 경질되었던 사례가 있기에 명분은 차고도 넘쳤습니다. 그러나 협회는 홍명보를 경질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는 본선 1승도 거두지 못하고 탈락했는데도 협회는 재신임을 발표했었습니다. 결국 여론의 반발이 점점 커지자 기자회견을 열어 자진 사퇴했었습니다. 이후 협회는 2017년 홍명보를 행정총괄 책임자인 전무이사로 내정했습니다. 당시 홍명보는 행정 경험이 전무했었습니다. 이렇게 협회와 홍명보는 아주 끈끈한 관계였으며 증명 없이도 임기를 보장받았었고 낙하산으로만 채용되었던 홍명보였습니다. 이번에도 프리패스로 채용된 것도 홍명보는 뭐 자연스러웠을 겁니다. 홍명보는 나를 버렸다. 이젠 대한민국 축구밖에 없다고 하며 대표팀 감독을 승낙했다고 밝혔었는데요. 홍명보가 버린 건 자신이 아닌 울산입니다. 울산은 3년 재계약을 맺은 지 1년도 지나지 않은 감독을 협회에 내어주면서 상처만 남겼습니다. 홍명보는 대표팀 감독으로 실력은 물론이거니와 도의 신의를 저버리는 인성도 문제가 있는 감독입니다. 속히 선임 취소 혹은 자진 사퇴만이 답입니다. 지금 로스앤젤레스 전체가 마비되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MLS의 판도 자체가 송두리째 뒤흔들리고 있습니다. 단순한 선수 영입 발표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난 시즌 고립된 섬처럼 홀로 상대 수비진을 부수며 고군분투했던 황제 손흥민에게 바치는 구단의 가장 완벽한 헌사이자 다가올 시즌 우승 트로피를 향한 명백한 선전포고입니다. 현지 시각 25일 새벽 LAFC의 공식 홈페이지 서버가 일시적으로 다운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구단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이 폭발적인 관심의 중심에는 바로 손흥민의 새로운 파트너이자 스웨덴에서 날아온 21살의 천재 미드필더 아민 부드리가 있습니다. 현지 팬들은 지금 SNS를 통해 드디어 손흥민의 족쇄가 풀렸다. 이제 소니는 득점에만 집중하면 된다라며 광란에 가까운 반응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57억 원이라는 어찌 보면 거대하고 어찌 보면 합리적인 이 금액이 무엇을 의미하기에 LA 전체가 이토록 들썩이는 것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단순한 오피셜 기사가 담지 못한 현장의 뜨거운 공기와 전문가들이 분석한 소름 돋는 전술적 변화, 그리고 손흥민이 맞이하게 될 충격적인 미래를 적나라하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십시오. 이것은 전설의 시작입니다. 시간을 잠시만 지난 시즌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우리는 매 경기 90분 내내 안타까운 장면을 목격해야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하프라인까지 내려와 공을 받아주고 다시 전방으로 스프린트해야 했던 그 가혹한 현실 말입니다.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지난 시즌 LAFC는 서부 컨퍼런스에서 65골을 터뜨렸습니다. 겉보기에 화려해 보이는 이 수치 뒤에는 끔찍한 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중 절반이 넘는 33골이 오직 드니 부안가와 손흥민, 단 두 사람의 발끝에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데이터가 있습니다. 박스 안으로 투입된 패스 횟수. 현대 축구에서 공격의 질을 대변하는 이 지표에서 우승을 노린다는 LAFC는 리그 전체 12위라는 처참한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손흥민에게 양질의 패스를 찔러줄 택배기사가 전무했다는 뜻입니다. 손흥민은 외로웠습니다.
수비수 3명을 달고 뛰면서도 동료를 위해 공간을 만들어 주었지만 정작 자신이 빈 공간으로 침투할 때 공은 오지 않았습니다. 33세라는 적지 않은 나이, 체력 소모는 극심했고 팬들의 가슴은 타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어제 LAFC의 존 토링턴 단장이 마침내 칼을 빼들었습니다. 신임 사령탑 마크도스 산토스 감독의 취임과 함께 떨어진 첫 번째 특명. 손흥민을 자유롭게 하라. 그 특명을 수행하기 위해 스웨덴의 차가운 경기장을 뜨겁게 달구던 금발의 야수가 태평양을 건너왔습니다. 아민 부드리. 2004년생. 올해 나이 21살. 180cm가 넘는 다부진 체격의 중앙 미드필더, 공격형 미드필더, 윙어까지 소화하는 그야말로 괴물입니다. 하지만 그를 단순한 유망주로 치부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그는 지난 시즌 스웨덴 일부 리그 알스벤스칸 GAIS에서 28경기 6골 2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수치보다 중요한 것은 그가 보여준 현상입니다. 그가 공을 잡는 순간 경기장의 공기 흐름이 바뀝니다. 전진 드리블로 상대 미드필더 라인을 붕괴시키고 킬패스 한 방으로 수비 뒷공간을 허허벌판으로 만들어버리는 능력. 이것은 정확히 전성기 시절 토트넘 호스퍼의 크리스티안 에릭센이 보여주었던 그 마법과 닮아 있습니다. LAFC가 그를 영입하기 위해 지불한 330만 유로, 우리 돈 57억 원은 단순한 이적료가 아닙니다. 그것은 손흥민의 체력 보존비이자 다가올 시즌 득점왕 타이틀을 위한 보증금입니다. 이적시장 전문가 파브리지오 로마노가 특유의 희열이고 시그니처 문구와 함께 이 소식을 타전하자마자 현지 매체들은 앞다투어 분석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스포츠 전문 매체 디 애슬레틱은 이번 영입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LAFC는 드디어 엔진을 얻었다. 부드리의 합류는 손흥민이 더 이상 미드필드 지역에서 체력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리그 내 모든 수비수들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나 다름없다. 마크도스 산토스 신임 감독의 코멘트 또한 의미심장합니다. 그는 취임 기자회견에서 부드리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박스 안으로 공을 투입할 줄 아는 선수가 필요했다. 부드리는 젊지만 그의 시야는 이미 완성형이다. 그가 공을 잡고 고개를 드는 순간 손흥민은 이미 골키퍼와 1대1 찬스를 맞이하고 있을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감독의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부드리의 플레이 스타일을 분석해보면 소름 돋는 지점이 발견됩니다. 그는 공을 오래 소유하는 것을 즐기지 않습니다. 간결한 터치, 그리고 전방을 향한 즉각적인 시야 확보. 이것은 스프린터 손흥민과 가장 완벽한 궁합을 자랑하는 스타일입니다. 과거 토트넘 시절 해리 케인이 내려와서 공을 받고 손흥민이 침투하던 그 영혼의 듀오 공식이 이제 LA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재현될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현지 팬들의 반응은 가히 폭발적입니다. LAFC 커뮤니티인 더 3252의 한 베스트 게시글을 소개합니다. 지난 1년간 소니가 고립될 때마다 TV를 부수고 싶었다. 하지만 이제 부드리가 왔다. 스웨덴산 탱크가 길을 터주고 한국의 호랑이가 마무리한다. 상상만으로도 온몸에 전율이 흐른다. 심지어 라이벌 팀인 LA 갤럭시의 팬포럼에서조차 LAFC가 치트키를 썼다. 손흥민에게 날개를 달아준 꼴이다라며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적장마저 두려워하게 만드는 영입. 그것이 바로 이번 부드리 딜의 본질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을 캡틴 손흥민의 시선으로 돌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33살. 축구선수로서는 황혼기라 불리는 나이입니다. 누군가는 은퇴를 준비하고 누군가는 벤치로 밀려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다릅니다. 그는 여전히 팀 내 최다 득점원 중 하나이며 가장 많이 스프린트하고 가장 헌신적으로 수비에 가담하는 리더입니다. 부드리의 영입 소식을 들은 직후 훈련장에서 포착된 손흥민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밝았습니다. 12살 차이 나는 까마득한 후배. 하지만 손흥민에게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토트넘 시절부터 파페사르, 브레넌 존슨 같은 어린 선수들을 알뜰살뜰 챙기며 그들의 잠재력을 폭발시킨 멘토로서의 능력을 입증해 왔습니다. 부드리 역시 입단 인터뷰에서 손흥민에 대한 존경심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LAFC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손흥민이다. 그와 함께 뛴다는 것은 비디오 게임 속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 나의 임무는 명확하다.
그가 가장 편하게 슛을 찰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뿐이다. 이 발언에서 우리는 부드리가 자신의 역할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주인공이 되려 하지 않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조력자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현재의 손흥민에게 가장 필요했던 퍼즐 조각입니다. 이제 경기장의 풍경은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미드필드 진영에서 부드리가 탈압박으로 2명을 제치고 전방을 봅니다. 그 찰나의 순간 손흥민은 이미 수비수 뒤 공간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발밑으로 정확하게 배달되는 스루 패스. 그리고 이어지는 간결한 마무리와 찰칵 세리머니. 우리는 다가올 시즌 이 장면을 질리도록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득점 장면이 아닙니다. 33살의 베테랑이 자신의 커리어 마지막 불꽃을 태우기 위해 그리고 팀을 정상에 올려놓기 위해 만들어낼 가장 아름다운 예술 작품이 될 것입니다. 도스 산토스 감독, 부안가, 그리고 신입생 부드리까지 모든 조건이 갖춰졌습니다. 손흥민은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그의 곁에는 든든한 조력자들이 그리고 그를 믿고 따르는 천재 미드필더가 서 있습니다. 10년 전 독일 레버쿠젠의 한 소년이 영국 런던으로 건너가 전설을 썼듯 이제 미국의 서부에서 또 다른 전설이 쓰이려 하고 있습니다. LAFC의 이번 영입 발표는 단순히 전력을 보강했다는 뉴스가 아닙니다. 이것은 축구라는 스포츠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극적인 드라마, 즉 세대와 국경을 초월한 연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손흥민이라는 거대한 산맥과 그 산맥을 넘기 위해 찾아온 젊은 도전자 부들이. 이 둘이 만들어낼 시너지는 MLS를 넘어 전 세계 축구 팬들에게 깊은 울림을 줄 것입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손흥민의 시대가 저물어가고 있다고. 하지만 오늘 우리는 명백히 목격했습니다. 그의 시대는 저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야 비로소 완성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LA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펼쳐질 그들의 아름다운 여정. 여러분은 그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손흥민은 2026년이 끝이 아닐 겁니다. 그는 2030년 월드컵에서도 한국을 지킬 사람입니다. 이 믿기지 않는 예언을 던진 주인공은 다름 아닌 2022년 카타르의 기적, 포르투갈전 승리의 숨은 주역 권경원입니다. 김민재의 공백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를 꽁꽁 묶으며 16강 신화를 썼던 그가 다시 한번 대한민국 축구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발언은 단순히 친구를 향한 응원이 아니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잔디 위를 달리고 있는 권경원 자신이 목격한 진짜 월드 클래스의 품격, 그리고 본인 또한 2026년 북중미를 향해 던지는 마지막 도전장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안양의 일부 잔류를 이끈 권경원이 말하는 손흥민의 2030년 시나리오와 화려한 조명 뒤에서 묵묵히 칼을 갈고 있는 이 베테랑의 소름 돋는 준비성을 심층 분석합니다. 2022년 12월 3일 카타르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 김민재가 부상으로 빠진 그 자리, 대한민국 수비의 심장부에는 권경원이 서 있었습니다. 상대는 세계 최고의 공격수 호날두가 이끄는 포르투갈. 전 세계가 한국의 패배를 점칠 때 권경원은 스스로에게 단 한 문장을 되뇌었습니다. 타임 투 쇼, 지금이 보여줄 시간이다. 바로 이 지독한 긍정의 마인드가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권경원은 호날두와의 공중볼 경합에서 밀리지 않았고 노련한 위치 선정으로 포르투갈의 파상 공세를 잠재웠습니다. 16강 확정 직후 그는 환호하는 대신 동료들을 챙기며 묵묵히 뒷문을 지켰습니다. 명백히 권경원은 화려한 스타는 아닐지 모르지만 팀이 가장 필요로 할 때 그 구멍을 메워주는 신뢰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는 당시를 회상하며 말합니다. 부담을 즐기지 못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그 즐거움이 우리를 16강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인드는 3년이 지난 지금 K리그의 안양에서도 똑같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권경원의 가치는 수치로 증명됩니다. 2025 시즌 중반 UAE를 떠나 안양에 합류했을 때 팀은 수비 불안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21경기 28실점. 하지만 권경원이 수비 라인을 지휘하기 시작하자 안양은 완전히 다른 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권경원이 UAE 시즌을 마치자마자 휴식 없이 곧바로 안양의 후반기를 책임졌다는 사실입니다. 약 1년 6개월 동안 쉬지 않고 경기를 치러온 초인적인 일정. 유병훈 감독은 그를 향해 하늘이 내린 선물이라 극찬했습니다.
권경원이 합류한 뒤 실점률은 수직 하락했고 안양은 역사적인 일부 잔류를 조기에 확정지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베테랑의 품격을 봅니다. 조기 잔류 확정 후 맞이한 꿀맛 같은 휴식기에도 그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며 개인 훈련에 몰두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의 부름을 받지 못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는 단 한 번도 국가대표를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준비가 돼 있어야 어떤 기회가 오든 잡을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만 잘하면 어떤 상황이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 무서운 성실함이야말로 우리가 권경원을 잊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번 인터뷰에서 가장 큰 파장을 일으킨 대목은 바로 친구 손흥민을 향한 그의 확신이었습니다. 흥민이는 존재만으로 힘이 되는 사람입니다. 다음 2026년은 물론이고 2030년 월드컵에서도 뛸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명백히 이것은 단순한 덕담이 아닙니다. 같은 필드에서 부딪히고 같은 무게를 짊어져 본 수비수로서 느낀 손흥민의 자기 관리와 영향력에 대한 경외심입니다. 손흥민이 미국 LA에서 7만 7천 관중을 동원하며 메시와 경쟁하고 있을 때 권경원은 안양의 잔디 위에서 친구의 건승을 빌며 자신 또한 그 무대에 서기 위한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대한민국 축구의 힘이 나옵니다. 손흥민이라는 거대한 태양이 앞에서 끌어준다면 권경원 같은 단단한 방파제들이 뒤에서 묵묵히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권경원은 말합니다. 경험 많고 리더십 있는 선수들이 대표팀을 잘 이끌고 있습니다. 그들을 중심으로 하나가 된다면 북중미에서도 두려울 게 없습니다.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팀을 먼저 생각하고 뽑히지 않아도 원망 대신 준비를 선택하는 권경원. 그의 시선은 이미 2026년 북중미를 넘어 손흥민과 함께 그려갈 대한민국의 먼 미래를 향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화려한 득점왕과 MVP에만 열광합니다. 하지만 2022년 카타르의 기적을 완성한 것은 손흥민의 질주뿐만 아니라 그 뒤를 바쳤던 권경원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천원의 정보가 팔리고 루머가 판치는 세상 속에서도 권경원 같은 베테랑은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킵니다. 국가대표에 들지 못해도 이해한다. 하지만 언제든 나갈 준비는 하겠다는 그의 말에서 우리는 진정한 프로의 자세를 배웁니다. 손흥민이 2030년까지 뛰어주길 바라는 마음, 그리고 자신 또한 그 길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다는 간절함.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이 열리는 그날, 우리는 어쩌면 다시 한번 권경원이라는 이름의 방파제가 상대 공격을 무력화시키는 장면을 목격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손흥민이 2030년까지 뛸 수 있을 거라는 권경원의 예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묵묵히 기회를 기다리는 이 베테랑의 도전을 어떻게 응원하시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